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국가공인자산관리사, 공인중개사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에 또 모텔 황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법률 상담을 해주신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 마포구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호텔이나 모텔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고 모텔을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겠고, 임대차를 하시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권리금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시고 이제 모텔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분은 병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병이라는 분이요, 이제 임대차를 통해서 모텔을 운영하실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이 2억이고 월세 차임이죠. 네, 월세가 700만 원인 모텔이고요. 권리금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권리금이 얼마가 있었냐면 권리금이 5천만 원이 있었답니다. 5천만 원. 네, 5천만 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A 모텔이죠. 네, A 모텔의 갑이라는 이제 소유자. 이분이 이제 임대차 계약으로 나왔을 때는 이분이 이제 임대인이죠. 임대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네, 건물주는 임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을이 있습니다. 을. 이분이 바로 이제 임차인이죠. 예, 임차인. 네, 우리가 임차인을 세입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임차인과 저에게 이제 의뢰를 주신 이제 병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신규 임차인 우리가 그럽니다. 민법상 신규 임차인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죠. 임대인, 현 임차인, 그리고 신규 임차인, 우리가 신임차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권리금이 있을 때에는요, 우리가 먼저 권리금 계약을 먼저 체결합니다. 순서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권리금 잔금 있죠? 네, 잔금 계약. 잔금을 이행하겠죠? 네, 이행하고 세 번째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이제 계약금 계약이죠? 네.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임대차 이제 잔금을 이행하는 이제 날이 이제 도래하면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신규 임차인이 A 모텔을 점유해서 이제 모텔을 이제 운영하는 날이죠. 잔금 이행 날이요. 예. 그래서 이제 순서를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가 이제 1번이죠. 네, 1번입니다. 권리금 계약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데 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요. 권리금 계약금 계약을 3천만 원 주고 체결했답니다. 3천만 원.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권리금 잔금 이행날이 있겠죠? 네, 잔금 이행날. 네, 이날이 만약에 9월 1일이면은요, 이날 1시에 이제 권리금 잔금 이행을 하고요. 같은 날 세 번째 이제 2시에 이제 임대인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9월 15일경에 네 번째 이제 임대차 잔금 이행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임차인과 현재 저에게 문의를 주신 경이 이제 임차인이 이제 권리금 계약을 이제 3천만 원의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제 민법상 규정에는요. 계약을 할 때 금액의 10%만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라라는 그런 명시된 조항은 없습니다. 그냥 사례로 일반적으로 판례가 그래요. 10%만 계약하라고 그러거든요. 총 금액의 10%. 예. 그러면 이때 당시 권리금이 500만 원이면은요. 권리금 계약금을 500만 원만 먼저 계약을 해야 돼요. 500만 원만. 그렇죠? 네, 10%니까 500만 원만 이때 계약을 하시고 9월 1일 날 어떻습니까? 4,500만 원 권리금 잔금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500만 원이 아니고 이때 3천만 원을 계약했답니다. 계약금 계약으로. 네. 그런데 이날 9월 1일 도래하기 전에 한 이때쯤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이때쯤. 네.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저에게 의뢰해 주신 병께서 이 계약을 내가 마음에 들어서 A 모텔을 계약하려고 추진을 했으나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권리금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문의가 왔어요.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요. 이게 소송이 가게 되면 법원의 입장은 어떠한 입장이냐면요. 10% 만약에 500만 원만 계약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네,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여러분도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죠? 네. 신규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하려면 500만 원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500만 원 포기하고 나 500만 원 포기할게. 이 계약 어떤 걸로 해? 그러면 임차인은 그냥 500만 원 돌려주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요. 3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 임차인 제가 물어봤습니다. 병님도 스스로 과실이 있다는 게 인정이 됩니까? 자기도 인정을 한대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그러면 3천만 원 중에서 얼마를 받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500만 원을 포기하고 2,500만 원만 돌려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그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성향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가 않대요. 네. 그리고 두 분이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중간에 부동산이 끼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부동산이 끼어 있답니다. 부동산이 끼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모텔 황제가 어떤 조언을 드렸냐면 일단 이 계약은 잘못된 계약이다. 왜? 500만 원만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500만 원만 주시지 왜 3천만 원을 주셨냐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3천만 원을 달라고 끝까지 우겼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기로는 10%만 줘도 되는데 부동산에 끝까지 우겨서 어쩔 수 없이 3천만 원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텔 황제의 해결책 첫 번째 모텔 황제도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있지만은요, 이 경우에는 부동산에 과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실이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소송으로 가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3천만 원을 다 못 돌려주겠대요. 2,500만 원도 못 돌려주겠대요. 신규 입차인에서는 억울하죠? 3천만 원을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억울하겠죠? 예, 변호사 선임합니다. 임차인도 변호사를 선임해요. 그럼 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는요, 판례가 그렇습니다. 호텔, 모텔의 권리금은 모텔 황제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판례는 법원의 입장에서는요, 3천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부당이익으로 봐요. 세입자, 현재 임차인, 당신이 3천만 원을 다 취하는 거는 폭리행위다. 이건 부당이득이다. 아무리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그리고 부동산 니네들도 10%만 500만 원만 계약금으로 받지. 왜 3천만 원까지 계약금을 받아 놔가지고 왜 바쁜 나 판사를 더 힘들게 하느냐. 부동산도 과실이 있다라고 판결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이 분명히 과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동산을 쪼여라. 어떻게? 부동산이 임차인에게, 현재 임차인에게 3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은 신규 임차인이 인정하니까 500만 원만 당신이 가져가고 2,500만 원 돌려줄 수 있게끔 부동산을 쪼여라. 아니면 부동산 니네들도 내가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부동산에 압박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압박을 먼저 넣고요. 그 다음 날이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을이 임차인이 성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향이 아주 안 좋다 그러면 소송 갑니다. 성향이 좋은 사람 같으면 3천만 원을 다 돌려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원칙적으로 500만 원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3천만 원을 줬으니까 500만 원은 내가 인정하겠다. 2,500만 원만 돌려달라. 2,500만 원만 돌려주면 고맙겠다. 왜? 내가 이러한 부득이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실제로는 내가 이날 운영을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가정에 어떠한 일이 발생이 돼서 내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3천만 원을 벌려면 1년 내에 고생해야 되는데 사장님 500만 원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2,500만 원만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사과하시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정중하게. 그랬더니 이 임차인이 다행히 성향이 좋아서요. 이분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임차인한테 2,500만 원을 돌려줬답니다. 2,500만 원을. 그래서 이제 완만하게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요. 다행히 이분이 성향이 좋고 이분도 의뢰인도 3천만 원을 다 돌려받을 생각은 다행히 안 했기 때문에 내 500만 원 포기하란다. 모텔 황제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이분도 본인의 과실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2,500만 원을 청구를 했더니 임차인이 다행히 돌려줘서 사건이 완만하게 이렇게 해결이 된 건데요. 이게 만약에 완만히 해결이 안 되고 소송으로 갔다고 한번 볼까요? 소송을 가게 되면은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소송을 가시면 을이 이길까요? 병이 이길까요? 네,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일부 승소, 일부 패소, 그렇죠? 네, 그러면 을이 병에게 2,500만 원을 돌려줘라. 네. 각각의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또는 2천만 원만 돌려줘라. 네. 이렇게 판결 납니다. 대부분. 네. 이게 판결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을 가면 뭐 하겠습니까? 변호사 선임해야죠. 예. 법원 왔다 갔다 해야죠. 예. 판결 떨어지기도 전에요. 이게 화해 조정이에요. 화해 조정. 화해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의 이제 둘이 이제 화해를 시키죠. 네, 조정을 해서 합의를 봐요. 그러면 2,5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합의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다행히 소송까지 안 가고 다행히 이제 완만하게 해결된 건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법은요 최후의 보류입니다. 법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완만하게 해결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매매를 할 때 말이죠. 매매를 할 때. 매매를 하는데 이제 갑과 을이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해요. 매매 가격이 100억입니다. 계약금이요. 예. 계약금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10억을 주고 받았어요. 네. 10억을 을이 을이 갑에게 10억을 줬죠. 네. 그런데 이제 중도 이제 계약을 해지하려고 계약을 해지. 누가? 을이. 그러면 여러분 봤을 때 매매 가격의 10%죠?
네, 10%니까 갑은 을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계약서에서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을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갑에게 10억을 상환하지 못하고 그냥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100, 계약금의 2배, 100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20억이죠? 네. 갑의 입장에서는 20억, 을의 입장에서는 10억을 서로 포기하고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에 을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래요. 갑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약금 10억 중에 한 5억만 돌려다오. 5억만 돌려다오. 계약을 해지합시다. 내가 내 과실을 인정하니까 10억 다 달라고 안 하겠다. 5억만 돌려달라. 그럼 갑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계약서 읽어보시죠. 당신이 본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10억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셔야지. 왜 5억을 포기하고 5억을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난 못 돌려주겠다. 네. 그러면 이제 소송으로 가죠? 네. 소송으로 갑니다. 갑이 이길까요? 을이 이길까요? 네. 10%죠? 네, 10%니까 네, 갑이 이길 것 같죠? 그렇죠? 소송으로 가면 갑, 당신은 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 돌려줘도 된다. 10억 다 당신이 가져가라. 이렇게 판결이 날까요? 네, 이렇게 판결 절대 안 납니다. 네, 10억을 부당이득으로 봅니다. 부당이득. 아무리 10%라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10억 중에 다 돌려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부를 돌려주고 일부는 네가 가져라. 이렇게 나옵니다.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그럼 10억 중에서 과연 얼마를 돌려달라고 판결이 나느냐? 화해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해주느냐?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가하면 반반씩 해라 그러겠죠? 반반씩. 아니면 당신이 과실이 있다. 본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과실이 있으니까 당신이 조금 더 손해보는 게 맞다. 그러면 뭐 6억을 갑이 갖고 4억만 을에게 돌려줘서 서로 조정을 해서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화해조정위원회가 하겠죠? 아니면 뭐 5억씩 이렇게 서로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딱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무슨 이유로 을이 어떠한 사유를 원인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러는지 본 계약 자체가 갑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을이 좀 더 유리하겠고요. 그죠? 을이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 갑이 그런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갑이 더 유리하겠죠. 네. 그러면 뭐 7대 3이 될 수도 있고 7억 대 3억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4억 대 6억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5대 5, 5대 5억, 5억씩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을에 대한 귀책 사유가 더 크다고 봤을 때는 뭐 8억 대 2억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10억을 전부 다 갑이 취해라 한 푼도 안 돌려줘도 된다라고 판결을 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악용하시면 안 되겠죠. 네, 악용하시면 안 되고 매매 가격의 10%, 임대차 보증금의 10%, 권리금의 10%이 정도 선은 꼭 지켜주시고 부동산도 이거를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는요. 네, 그래서 10%는 지켜주시되 본인이 귀책 사유가 클 때는 분명히 손실을 보는 건 당연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말이죠. 모텔 황제가 아주 좋은 강의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모텔 권리금 이렇게 검색하면 여러분께서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나타나실 겁니다. 네, 이 강의 내용은요.
민법상 명시되어 있는 권리금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아주 상세하게 모텔 황제가 다루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한번 청취해 주시고 필요한 내용은 필기해서 메모해 놓으시면 향후에 이 권리금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큰 손실을 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본 물건을 브리핑 드릴게요. 서울 마포구에 입지하고 있죠. 네. 물건번호 118442번이고요. 사용 승인일 2011년 5월 25일 날 본 물건이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72평, 연면적 447평, 매가 62억, 현재 직영 중이시고요. 최대 융자 53억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9억이면 본 모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 상당히 잘 나오죠. 8천만 원입니다. 객실수 41개, 주차는 1도 가능하시고요. 일반 상업지역 기본이죠. 공시지가 2,769만 2,516원에 해당되는 한 평당 해당되는 서울 마포구에 입지한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해당 물건은 여러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서울에서도 아주 유명한 상권이죠. 그리고 인근에 보시면은요, 해당 대지 면적이 72평인데요. 인근에 역세권이고 어떻습니까?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모텔이 많이 밀집되어 있겠죠. 인근에 숙박업소를 보시면은 이 숙박업소의 대부분 숙박업소의 대지 면적, 땅의 면적이 70평, 80평이죠. 80평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평 미만. 대지 면적이 80평 미만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근에 이제 호텔이나 모텔이 100평에서 200평 사이가 다 형성되어 있는데 해당 모텔만 72평이다 그러면 외부에 의한 어떤 부의 외부 효과에 의해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에 의해서 매가에 조금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겠지만 인근 대지 면적이 대부분 다 80평 미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매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정적인 투자자, 공격적인 투자자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자는 융자 36억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기 자본은 26억을 투자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안정적인 투자자의 이자 지급액은요 36억이면 이자율이 3.4%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1억 2,200만원, 한 달에 1,020만원의 이자를 이렇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한번 볼까요?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26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8천만원 중에 월 순수익은 3,300만원 12개월 곱게 해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안정적인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은 15.2%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 봐야 되겠죠. 공격적인 투자자. 공격적인 투자자는 모텔 황제가 말씀드린 최대 융자를 받는다는 투자자겠죠. 융자 53억. 자기자본 초기 현금 자기자본 투자액은 9억이네요. 9억. 이자 지급액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53억이기 때문에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높겠죠? 네, 6%입니다. 네, 1년에 3억 1,800만 원. 네, 한 달에 이자 부담금이 2,650만 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기대 수익률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9억 투자하시죠? 네. 매출 8천만 원 중에 월 순수익은 1,700만 원 보시면 되겠고요. 12개월로 곱해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공격적인 투자자는 22.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마포구까지만 모텔 황제가 브리핑을 드렸고요. 이 역세권이 서울에서도 아주 유명한 역세권이라는 거, 모텔 황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